만달로리안 시리즈가 2년 만에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1시즌이나 2시즌의 첫 에피소드처럼 큰 한방이 있다거나 하진 않았던 에피소드였습니다만 드라마의 내용 자체도 그렇고 오래간만에 못 보던 친구들 얼굴들부터 보여주겠다는 느낌이 강해서 자연스럽게 드라마를 보면서 그래 일단 주인공들 얼굴이나 보자 하며 허들을 낮추게 된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반가운 재회, 이번 에피소드를 짧게 요약하자면 이 정도의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미국 플로리다 행성의 어느 큰 호수 앞에서 성인식을 치르는 만도들로 시작됩니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거대한 고리시설에 거처를 마련하고 있었던 워치의 아이들이지만 어째서인지 이곳으로 거처를 옮긴 모습인데요. 이들이 왜 여기로 본거지를 옮겼는지는 작중에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보는 눈이 많은 도시보다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다시 거처를 옮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병기공, 예전에 공개된 예고편에서도 등장했던 작은 헬멧이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두가 그로구의 헬멧일 것이라 추측했던 것이 어떤 소년의 것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의 헬멧은 바이저가 크다는 것이 귀여운데요. 병기공이 헬멧을 들고 서서히 밖으로 나오는 장면에는 비질라 가문의 문장과 워치의 아이들 세력의 미소사우루 문양이 같이 깃발에 그려진 채로 나타납니다. 병기공이 어디를 가건 미소사우루 문양을 들고 다녔고 미소사우루의 전설을 이야기하는 등 이들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했는데 아예 그들의 상징 또한 이 미소사우루인가 봅니다. 작품 외적으로 행사의 주인공인 꼬마 소녀는 드라마 북 오브 보바펫에서 터스켄 어린이 역할로 등장했던 동일 아역 배우입니다. 서사적으로 참 안타까운 캐릭터였는데 이렇게라도 다시 보니 반가웠습니다. 디테일적으로는 소년에게 헬멧을 씌울 때 머리카락 때문에 완전히 다치지도 않았는데 쉬익거리면서 감압되는 소리가 나는 것이 조금 킹받긴 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이 장면에서 비질라 가문의 문장이 식이 시작될 때 보여줬다거나 헬멧의 색이 파즈 비질라의 것과 닮았다는 것, 아이가 위험에 처하자 파즈가 앞장서서 막은 것을 보면 소년이 다름이 아니라 파즈 비질라가 구조한 파운들링이 아니냐는 설입니다. 드라마의 네임드 만달로어인이자 딘자린과 어딘가 라이벌 관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한 그이기에 딘의 뒤를 이어서 파운들링을 입양했다면 언젠가는 그로구와 이 소년이 서로 경쟁하는 장면도 묘사되지 않을까 궁금해집니다. 플로리다의 호숫가에서 요란하게 행사를 진행하니 갑자기 악어가 나타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생명체의 공식 이름은 자막에 의하면 공룡악어라고 하는데 직관적인 이름과 생김새처럼 하는 짓도 악어입니다. 총과 폭탄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악어를 만달로리안들이 처리하지 못하며 애를 쓰는 그 순간 변절자라며 쫓겨났던 딘자린이 돌아와서 악어를 무찌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요 초반부 액션씬이 조금 뜬금없고 잘 정돈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스토리에 큰 영향을 주는 장면은 아니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공룡악어 처치 이후 딘자린은 북 오브 보바펫 때처럼 병기공에게 헬멧을 벗은 일에 대해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며 참여를 할 수 있는 장소인 만달로어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이미 북 오브 보바펫에서 같은 대화를 나누고 만달로어에서 참여하고 오겠다고 말해놓고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와 함께 자와에게서 구매했다는 만달로어 행성의 파편 비슷한 것 또한 만달로어 회복의 증거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치고는 갑작스럽게 보여줘서 다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한편 폭격을 얼마나 당하면 행성 지표가 수정화되기까지 했을지 무섭기도 했습니다. 작중에서는 융합폭탄이라는 것을 맞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같은 종류의 무기가 등장할지 이 무기에 똑같이 당한 행성이 있을지 조금 두렵기까지 한데요. 아무튼 참여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입장을 고수하던 병기공도 딘자린이 가져온 증거와 귀여운 그로구의 얼굴을 한번 보고는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며 딘자린을 보냅니다. 그렇게 행성을 떠난 딘자린은 만달로어로 향하기 전에 모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믿음직한 친구들이 있는 네바로 행성으로 떠납니다. 네바로 행성으로 떠나기 전에 딘과 그로구가 잠깐 초공간 도약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초공간 안에 얼핏 거대한 그림자가 보이죠. 우주골의 퍼길들입니다. 가스 형태의 먹이를 먹고 나면 자연적으로 초공간 도약을 할 수 있는 퍼길들은 초기 은하계 역사에서 초공간 도약 여행의 힌트를 제공한 생명체들입니다. 레벨즈 시리즈에서 처음 등장한 친구들을 실사 작품에서 다시 보니 정말 반가운 한편 퍼길들이 납치해간 스론 대제독과 에즈라 브리처의 이야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퍼길들도 실사 모델링을 갖게 된 것은 아닐지, 곧 있을 드라마 아소카에서는 그림자가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지 기대됩니다. 그와는 별개로 우주의 신비, 거대한 생명체들을 자연스럽게 쓱 보여주는 연출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걸 오직 어린 그로구만 잠깐 봤다는 사실도 말이죠. 딘자린이 도착한 네바로 행성은 이 시즌 때보다도 엄청나게 발전해 있었습니다. 네바로는 행성의 뜨거운 화산으로는 물을 데워서 온천 사업을 발전시켰고 행성 위의 소행성에서는 광물 채굴도 이어집니다.
심지어 펄레미안 초공간 항로라는 은하계에서 가장 거대한 초공간 항로와도 연결이 되어서 그야말로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디즈니랜드 부지에 세 번째 스타워즈랜드가 생기게 되면 바투 행성 테마가 아니라 네바로를 재현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바로의 광장 한복판에는 1시즌 엔딩에서 친구들을 구하고 장렬히 파괴된 IG-11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로구에게 오랜 친구가 기억나냐는 딘자린의 대사가 참 뭉클했는데요. 딘과 그로구가 드로이드를 보며 감상에 잠긴 사이 고위 행정관이라는 거창한 직책명과 란도 칼리시안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옷을 입고 그리프가 나타납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그리프 뒤로는 망토를 잡아주는 작은 드로이드들이 붙어 있었는데 계단을 우당탕탕 내려와서 귀여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장면에서 카라 듄의 행방이 대사 하나로 처리된 점도 웃겼습니다. 본체인 배우 지나 카라노가 본인의 트롤 짓으로 드라마에서 퇴출된 이후 많은 팬들이 우스갯소리로 카라 듄의 생사와 관련된 밈들을 만들었었는데 실제 작품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녀가 신공화국의 정예부대로 차출되어서 증발됐다는 대사는 충분히 웃겼습니다. 딘과 그로구를 환대하는 그리프는 오랜 정을 감안해서 딘에게 보안관 직책도 수행할 겸 네바로에 정착하라며 노른자 땅을 주겠다고 하지만 딘은 정착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만달로어의 광산에서 생명수로 몸을 씻는 것이었죠. 이 시즌 내내 우리의 길이 유일한 길이 아님을 알게 된 그였지만 어린 시절부터 몸담궈온 사이비 조직에서 빠져나오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더 필요한 법인가 봅니다. 한창 심각한 대화가 오가는데 M&M을 먹으면서 회전의자에 재밌어하는 그로구를 뒤로하고 갑자기 누군가가 네바로를 찾아옵니다. 베인이라는 이름의 해적이 네바로의 학교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던 것인데요. 해적왕 고리안 샤드의 부하인 베인은 그리프와 과거에 무언가 연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네바로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해적 이야기가 올해 방영될 스타워즈 드라마인 스켈레톤 크루의 떡밥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스켈레톤 크루는 학교 선생님 캐릭터인 주드로와 그의 학생들이 우주를 모험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위협하는 메인 악당 중 하나가 해적왕 고리안 샤드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스켈레톤 크루 또한 만도버스의 파생작품 중 하나가 될 것이란 소리가 되는데 스타워즈 세계관 최초로 선생님이 주인공이란 작품이란 점에서 컨셉이 워낙 특이한 나머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뜬금없이 나타났다가 괜히 총 맞고 쓰러진 해적들을 뒤로하고 딘자린은 만달로어로 향하는 여정을 앞두고 왜 네바로에 왔는지를 말합니다. 바로 파괴된 IG를 수리해서 모험에 데려가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대사를 잘못 들은 줄 알고 그리프와 똑같은 리액션을 했는데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IG를 어떻게 고쳐서 데려가겠다니. 사실 IG 시리즈의 말도 안 되는 생명력은 다른 작품들에서도 이미 묘사된 적이 있었습니다. IG-88의 경우에는 불사신처럼 보일 정도로 수많은 임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는데요. 하지만 그건 외부의 공격이었고 IG-11은 비상시에 다른 이들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완전히 파괴되려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안된 자폭으로 파괴된 것이었는데 그곳에서 살아남았다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지. 그렇게 터졌는데 이렇게 잔해가 많이 남아도 되나 싶은 등 수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최근에 더 거대한 무언가도 이런 식으로 잔해가 남아있었다는 걸 확인한 이후로 더 이상의 생각은 멈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디테일이 아무리 그렇다 쳐도 IG는 마치 로그원의 주인공들처럼 최후까지도 완벽했던 캐릭터였는데 이렇게 되살리면 감동이 사라져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강령술로 살려낸 시체처럼 IG가 바닥을 기는 장면도 잠깐 있었는데 그간의 기억들을 다 잃고 딘을 죽이려 발악하는 모습이 썩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그걸 또 총으로 쏴서 작동 중지시키는 등 특히나 요 근래 스타워즈 작품들에서 드로이드 캐릭터도 하나의 사랑받아 마땅할 캐릭터로 존중을 받는 개체들이 없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솔로에서 L3가 그랬고 9편에서 3PO도 그랬고 그나마 만도의 IG와 안도르의 B2가 사랑받는 느낌이 들었던 두 친구들이었는데 참 아쉬웠습니다. 딘은 IG를 수리하기 위해서 안젤란 종족들이 운영하는 드로이드 수리점으로 가지만 아무리 드로이드를 잘 다룬다는 그들이라도 IG가 입은 손상은 수리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단 그들은 기억을 담당하는 메모리 장비를 가져오면 수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죠. 딘의 다음 여정에는 IG 수리라는 서브 퀘스트도 포함된 듯한데요. 심각하게 쪼그리고 앉아있는 딘자린 곁에서 그로구는 IG를 수리하는 안젤란 종족들을 골똘히 쳐다보더니 너무 귀여웠는지 꼭 껴안아줍니다. 불현듯 IG에 관해서 생각이 많아질 때쯤 그로구가 귀여운 짓을 해서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로구가 너무 귀여우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IG의 부속을 되찾고 최종적으로 만달로어로 향하려는 딘이 출발 전에 그로구에게 우주선 내비게이션을 보는 법을 설명해주는 순간 아까 행성 지표에서 당했던 고리안 샤드의 부하 베인이 전투기들을 이끌어
이끌고 딘에게 보복을 하려 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멋진 우주선 액션이 펼쳐지는데 스타워즈의 메카닉들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투기들의 디자인에 눈이 갔습니다. 동일하진 않지만 R-41 스타체이서 기체의 디자인을 토대로 캐논에서 새로 만들어진 기체 같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해적왕 고리안 샤드의 함선을 보고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레전드 세계관 스토리 중에는 해적왕 타이버잔이란 인물이 거대한 흑색의 제국기함 이클립스호를 탈취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같은 해적왕 타이틀을 가진 캐릭터가 이클립스와 비슷하게 생긴 우주선을 타고 나타나서 엄청 놀랐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같은 기체는 아니었고 디자인이 조금 비슷했던 것이었는데요. 디자이너인 라이언 처치 씨의 말에 따르면 과거 현실 세계의 세계대전기의 일부 전함들의 얼룩무늬 위장이 그려진 것에만 레퍼런스가 있을 뿐 디자인 자체는 특별히 어디서 가져온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해적들을 따돌린 딘자리는 IG가 곧바로 수리될 가망이 없자 새로운 동료를 영입하기 위해서 보카탄에게 향합니다. 보카탄은 만달로어 성계 내에 만달로어 행성 바로 옆에 있는 칼레발라 행성에 있었는데 세팅 크리즈와 보카탄의 고향인 칼레발라가 처음으로 영상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달로어 이야기가 풀리는 것뿐 아니라 그 인근 행성들이 조명된다는 사실이 정말 흥분되었는데요. 분명 도와줄 것이라 여기고 신나게 보카탄을 찾아간 딘자린 앞에는 텅 빈 성 안에 허리에 안 좋은 자세로 앉아있는 보카탄이 전부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딘자린에게 다크세이버를 가져오지 못하자 기껏 훔친 함선들을 부하들이 타고 용병짓하러 날랐다며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보카탄. 이것 역시 꽤나 중요한 요소 같은데 대사 한 줄로 퉁치기보다는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더라면 어땠을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삐질 대로 삐진 보카탄이었기에 그녀는 당연히 딘자린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고 괜히 보카탄을 도와서 다크세이버를 되찾아줬더니 욕만 먹은 억울한 딘자린은 고개를 저으며 그로구와 단둘이 우주선으로 돌아가면서 이번 화는 끝이 납니다. 외전이었던 보바펫 드라마에서 봤던 에피소드가 1화였다면 가슴이 참 두근거렸을 텐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진 몰라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본편이 아닌 외전에서 풀어서 참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도르가 보여준 디테일과 시대상 반영이라는 스타워즈의 재미 포인트의 정반대의 극단인 모험과 전설을 토대로 극한의 재미를 보여주고 있는 만달로리안 시리즈인 만큼 조금씩 마음에 들지 않는 점들이 있다고 해서 걱정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시즌 때처럼 신작에 등장할 카메오들의 딘자린과 그로구의 서사를 빼앗기지 않고 다시 1시즌에서처럼 스토리와 우연이 적절히 섞인 많은 사람들을 매료했던 그 작품으로 돌아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